과수화상병은 한 그루의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할 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수화상병은 어떻게 전염이 되는 걸까요? 화상병은 감염된 나무의 숲에서 월동을 하고 봄에 기온이 높아지면 병원균이 활성화되어 숲이 표면 밖으로 세균 유출액을 흘러보내게 됩니다. 이때 세균 유출액이 비바람에 의해 전파되거나 벌, 나비 등 곤충에 의해서 건전 부위나 건전 식물로 옮겨 확산되기도 합니다. 또한 오염된 농기구의 재사용으로도 과수화상병이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면 직접 제거하지 말고 발견 즉시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 혹은 1833-8572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가 들어가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식물방역관이 직접 농가를 찾아 간이 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과수화상병으로 확인이 되면 대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병으로 분류되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식물검역상 금지병으로 지정되어 사과배수 치료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병입니다. 따라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화상병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공적방제를 통해 메모를 하게 되는데요. 2015년도 국내에 처음 화상병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0m까지 인근 가원을 다 메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한 가원만을 메모를 하게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그 공적방제 범위가 좀 조정이 되어서 과거에 화상병이 발생되었던 지역에서 화상병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화상병 감염된 나무의 수가 전체 가원의 5%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발생 가원을 메모를 하게 되고 5% 미만일 경우에는 발생 주만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화상병이 발생되었지 않은 미발생 지역에 화상병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작년처럼 가원의 한 주만 발생이 되더라도 가원을 전체를 메모를 하게 됩니다. 화상병 약제를 어떤 약제는 어느 시기에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상병 약제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동소화제 계통, 그리고 마이신 계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석회보르도액,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회보르도액은 우리가 화상병 예방약제로도 사용하지만은 갈색무늬병 예방약제로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회보르도액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입상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액상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입상으로 되어 있는 제품하고 액상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사용 시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혼돈해서 석회보르도액을 화상병과 이 갈색무늬병 예방약제를 동시 사용하기 위해서 발화 이후에 어느 정도 전염이 된 후에 살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 제재 형태에 따라서 사용 시기가 다릅니다. 첫 번째, 입상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 이거는 철저하게 동계 방제용입니다. 즉 발화 전에 사용하셔야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입제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은 화상병 예방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입이 전염이 되기 이전에 살포를 하기 때문에 갈색무늬병 예방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화상병과 갈색무늬병을 동시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가급적이면 액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상병이나 또는 갈색무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보르도액도 제재 형태에 따라서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입상 형태는 무조건 발화천, 그래야 잎이나 꽃에 피해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상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개화천, 개화전 방지할 때 쓰시면은 두 가지 화상병과 갈색무늬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히 좋은 그런 제품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상병 약제, 동계통, 그 다음에 보르도액 계통, 그 다음에 마이신 계통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경 BK 보르도액 606 제품은 고순도 생석회를 사용한 덕분인지 두봉만 사용해도 타사의 보르도액 세봉을 사용한 것보다 효과가 우수하고 생육기 갈반병과 탄저병 예방에 좋다고 한다.